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GDP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44%, S&P 500 지수 플러스 0.4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11%. 특히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 때는 좀 밀려서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죠. 음, 전날 이 페드가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조기 긴축 우려가 완화된 점이 연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드는 전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유지했고 또 월 자산 매입 규모를 1,2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웃돌아 향후 물가가 평균 2%가 되고 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루는 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언급해 위원들이 긴축을 서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죠. 다만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위한 목표치로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해 향후 회의에서의 테이퍼링을 개시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GDP가 계절 조정 기준 전기 대비 연율로 6.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8.4% 증가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은 넘어선 것이죠.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의 작년 1, 2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표된 GDP가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V자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냈죠. 다만 이번에 공개된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V자 성장세가 앞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CNBC와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CNBC는 이번에 발표된 2분기 GDP 속보치에 대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수치였다라고 했고, 또 블룸버그 역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최근 크게 오른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6.4%에서 6.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4천 건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 38만 건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6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도 전월 대비 1.9% 감소한 112.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경기 부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영향 감소 영향 지속 등에 좀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3달러 플러스 1.70% 상승한 73.6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이렇게 또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4.69%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이 이제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8월 19일 AI 데이 행사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AI 데이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 기대를 모으고 있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같이 좀 눈여겨봐도 좋겠죠? 네, 테슬라 흐름 좋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이 섹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주 중에서 우리 한번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좀 마이너스 0.16%로 빠지는 흐름이었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쪽은 흐름이 좀 좋게 이어가고 있어요. 어제 이어서 이제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보자. 이렇게 실적 호조가 아무래도 따르고 있죠. AMD라든가 퀄컴, 자일링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반도체 업체들 실적 호조 모멘텀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준비디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대 크게 상승했는데 장중에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반대로 이렇게 우버는 왜 빠졌냐?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그 지분의 3분의 1가량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3%대 넘게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또 아마존이 마이너스 7.8%나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지금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규장에서는 0.84% 내렸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완전히 7%대 하락 중이었죠. 3분기 연속으로 1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1,130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다만 주당 순이익은 15.12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기는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큰 폭으로 또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참 어렵죠. 이게 참 잘 나와도 문제예요. 아마존 그래도 이제 이대로 끝나진 않겠지만 좀 최근에 흐름이 너무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 여기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한번 좀 우리가 보면서 같이 잘 대응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는데, 역시나 이제 분기 순이익이 줄었다는 소식에 이렇게 빠졌어요.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이제 핀터레스트도 역시나 정규장에서도 6%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18%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 월간 활성 사용자가 4억 5천만 명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4억 8,200만 명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 성장 둔화 우려 등에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페이스북 멀리 보면은 이렇게 지금 주가 조정받고 할 때 또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좀 어디까지 이제 조정을 받을지.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죠. 그거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주들 흐름 다시 견고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주들도 흐름 나쁘지 않아요. 네, 음식료주들도 괜찮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라면 가격 인상 때문에 그쪽이 또 강하게 천천히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니콜라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주가가 트레버 밀턴 창업자가 연방검찰에 증권 사기 및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소식에 많이 빠졌죠.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또 하나도 이제 계속 지분 갖고 있던 거 매각한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뭐 석유 쪽 국제유가가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죠. 70불대 위에서 상승을 계속 다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S오일 이런 종목들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디디 추싱이 또 빠른 시일 내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앞서 이 저널은 디디 추싱이 중국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 증시에 상장하려다 규제 철퇴를 맞았다라고 전했잖아요. 이 미 증시에 상장될 경우 디디 추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 당국은 디디 추싱의 IPO를 연기하라고 했지만 디디 추싱이 이를 명령이 아닌 단순 권고로 파악해 IPO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맞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디디 추싱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다운로드 금지까지도 이제 시킬 거라고 중국 당국이 밝혔어요. 그래서 디디 추싱은 중국 당국의 규제 조치가 더 심해지기 전에 좀 발빠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바로. 참 지금 중국 규제가 심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약진인데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추후 좀 어떻게 다시 좀 살아날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다행히 뭐 우리나라 장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계속 좀 미국장에서도 흐름이 이렇게 안 좋게 이어가고 있으니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 또 장중에 출렁이면서 큰 폭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쭉 올라오기도 했고 또뭐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장은 어떻게 이어갈지 우리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체크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수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없으면 개인들의 물량만으로 다 받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 장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제는 또 코스피는 기관이 수급을 넣어주면서 나름 좀 견고하게 움직였는데 마이너스 장이었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중심을 잡았는데 오늘 또 어떻게 이어갈지. 오늘 또 미국 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하거나 하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또다시 음봉, 마이너스 맞을 수 있으니, 오늘도 한 보합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수급이 좀 붙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장 어떨지 오늘도 주식 누나랑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공부하면서 또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해요. 또 이제 주말장 들어가는 장이니만큼 우리가 또 흐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종목별로도 어떤 종목이 지금 흐름이 강하게 흘러가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홀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했으니까요. 다들 공부하셔서 모이도록 해요.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